KKMD 842와 미 해군연구소 US Naval Institute 칼럼 번역. 대한민국 해군에게 배워라.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전력을 구축했나. (1873년) 설립된 미 해군연구소는 미국의 해양안보, 해군 전략 관련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미 국방부나 미 해군에 공식적으로 소속된 조직은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공개적인 안보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통해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미 해군 전략, 예산, 기술 개발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이런 미 해군연구소가 2025년 6월 아주 흥미로운 분석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Lessons from Japan and South Korea's Submarine Builders. 일본과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업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칼럼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건설 전략을 자세히 분석하고 미 해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해군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 해군 내에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까지 지니고 있는 미 해군 연구소가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는 칼럼을 써낸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KMD 시청자 한 분이 이메일로 제게 해당 칼럼의 존재를 알려주셨고 덕분에 KKMD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외신이나 소재를 발견하셨다면 언제든지 diviner73@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 건설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빼고 번역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미 해군연구소가 오늘 소개할 기사를 통해 미국이 대한민국에 핵추진 공격 잠수함 SSN을 수출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해군연구소 칼럼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한민국 해군은 모두 규모, 전투력 그리고 스텔스로 유명한 최첨단 재래식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공기 분료 추진 체계 AIP를 갖춘 오야시오급, 소류급 그리고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포함해 2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장보고급, 손원일급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까지 총 21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잠수함들과 그 승무원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이 두 나라만의 독특하고도 고유한 잠수함 산업 기반 전략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해상자위대의 접근 방식은 세 가지 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유별날 정도로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둘째, 조기 퇴역을 통해 잠수함 함대를 형성해 나가는 운용 시스템. 셋째, 노후 잠수함을 훈련용 잠수함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출된 전략적 기피 등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접근 방식은 해외에서 도입한 설계를 단계적 국산화 접근법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잠수함 생산 능력과 운용 역량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잠수함 산업계는 한 번에 하나의 모듈만 생산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의 잠수함 생산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이 일구어낸 모범 사례들을 면밀히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조선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면 미 해군의 글로벌 잠수함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생산량을 안정시키며 수출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상쇄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 건설 전략. 대한민국 해군과 군 조선업체들 또한 매우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잠수함 기반 산업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육군 중심의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사용 가능한 자원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잠수함 함대와 잠수함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1. 해외 설계와 국산화. 1978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역사상 최초로 잠수함 전력 증강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해안 침투 및 방어 임무를 위해 소형 잠수함을 배치했다. 1992년 대한민국 해군은 독일 조선업체 HDW로부터 대양 항해가 가능한 최초의 디젤 전기 잠수함 209형을 구매한 후 장보고급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조선소에서 8척을 추가 건조했다. 2007년부터 대한민국 조선소들은 공기분뇨추진체계 AIP를 갖춘 214형, 한국에서는 손원일급으로 명명된 잠수함 9척의 건조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완성도 높은 독일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개발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과 계약을 맺고 국내 기술로 새로운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결국 KSS-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이어졌다.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해군이 취한 유연하면서도 단계적인 접근 방식은 해외 조달을 통해 신속하게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고 남아도는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기술로 강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27척으로 구성된 잠수함 함대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장보고, 손원일, 도산 안창호급에 걸쳐 총 21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2. 공격적인 수출 전략. 독일에서 설계한 209형과 214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유지 보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은 다른 나라 해군에 배속된 같은 유형 잠수함의 부품을 공급하고 심지어 창정비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4년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209형 차크라와 난갈라함에 대한 종합 성능 개량 계약을 수주했으며 2011년에는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따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은 잠수함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소들은 현재 페루 해군과 차세대 잠수함 개발을 논의 중이며 캐나다 왕립 해군 및 필리핀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을 공격적으로 입찰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자국 무기 수출을 국방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조선산업 기반을 재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옹호할 지속적인 동맹을 구축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과 주요 조선사들은 하나의 팀으로 해외 무기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카이 같은 주요 방산업체들이 수출 프로젝트에 뛰어들면 대한민국 해군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프로젝트 팀에 일시적으로 합류해 수출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협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 대한민국 국방부는 필리핀 해군이 구매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해상 테스트하던 현대중공업팀에 대한 검역 예외 조치를 허용하여 2020년과 2021년 정시 배송을 가능하게 했다. 미 해군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은? 미국은 잠수함 조선산업 기반을 재건해 나가는 동시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선택한 잠수함 전력 건설 전략의 장점들을 결합해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꾸준한 생산, 유연한 운용, 그리고 탄탄한 수출 시장이라는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수요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과잉 생산 능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생산 능력의 포기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군용 조선, 특히 잠수함 건조의 경우 민간 조선소와 군용 조선소 사이에 설계 능력 및 생산 역량이 호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군민 양용 대형 조선소들도
군용 조선소와 상업용 조선소를 물리적,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차단 분리하고 있다. 잠수함 건조와 상선 건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며 공급망도 다르다. 잠수함은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엔지니어와 조선소에 의해 건조되어야만 하며 이들은 매우 정밀한 제조 허용 오차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업용 조선산업의 가치사슬은 국제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으며 세계 거시경제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중국과 베트남의 하청업체에서 바지선으로 들여온 거대한 모듈을 사용해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조립한 그리스 소유의 상선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따라서 미 해군은 민간 상업용 조선산업의 성장이 군용 잠수함 산업 기반에도 획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제해야 한다. 과잉 생산 능력을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연간 2.64척의 잠수함 생산 능력을 유지하면 미 해군의 목표인 핵추진 고속공격 잠수함 SSN 66척 건조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조선업체들의 잠수함 제작에서 유래된 생산 방식을 사용하고 복잡한 중간 수명 연장 작업 없이 25년 동안 사용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따라서 수출 마진까지 포함해 미 해군은 잠수함 생산 목표를 연간 3척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컬럼비아급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생산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 해군 전체에 걸친 잠수함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일본처럼 매년 3척의 잠수함을 계속 건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짧은 공백기라도 잠수함 산업 기반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소위 평화 배당금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다시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의 그 짧은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 존재하던 잠수함 관련 인력과 부품 공급업체들은 바람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의 조선업체들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해 연평균 4척의 잠수함을 인도했지만 1998년에는 단 한 척 USS 코네티컷만 인도했다. 그 이후로 미국의 잠수함 건조업체들은 연간 2척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다. 1.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유연한 운용 방식. 일단 미 의회와 해군이 일본처럼 안정적인 생산 방식을 선택한다면 미 해군은 잠수함 운용 방식을 재고하고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운용 관행들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 해군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잠수함용 핵 연료 교체 및 중간 수명 연장 창정비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만성적으로 예산과 일정을 초과하여 한 번의 정비 작업당 최대 10억 달러, 한화 1조 3천억의 비용이 소요되고 적어도 4년, 많으면 6년치에 해당하는 귀중한 산업용 건조도크 용량과 고도로 숙련되었지만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수백만 관련 인력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왔다. 이러한 창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 수요는 해군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잠수함 건조업체의 생산 능력을 잠식하여 생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때 절정에 달했던 전세계 잠수함 전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미 해군은 원하는 함대 규모에 맞춰 운용 방법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척의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잠수함 산업기지는 잠수함 운용 수명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잠수함 함대 규모를 66척에서 90척으로 늘릴 수 있다. 반면 잠수함 함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미 해군은 잠수함 운용 수명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거나 해외 수출량을 적당히 늘려 잠수함 규모를 50척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한 전력 증강 전략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산업 기반을 재구축하거나 노후 잠수함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화하는 위협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2.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우는 공격적 수출 전략. 만약 미국의 잠수함 산업계가 매년 3척의 잠수함을 꾸준히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면 머지않아 미국은 전 세계에 배치하려 계획하고 있는 숫자 이상의 잠수함들을 건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출 모델은 주요 전략적 동맹국들에게 여유분으로 생산된 전투함을 수출하고 동맹국의 전투 역량을 강화하여 주한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기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준다. 호주, 영국, 미국, 어커스 사이에 맺어진 협력관계는 이러한 수출 전략의 훌륭한 출발점이며 이러한 협력 모델은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보유한 강력한 지역 해군조차도 중국의 하이브리드 잠수함 함대의 성장과 최근 북한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를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무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미 뛰어난 잠수함 함대를 보유한 양국 해군 모두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교한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추가적으로 조달함으로써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미 해군과 미국 조선업체들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 수출을 잠수함 산업 기반 전략 전체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자면 일본은 안정적인 조선업계와 독창적인 운용 전략에 힘입어 선진적이면서도 강력한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해외 설계를 국산화시키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건설 및 확장하고 있다. 미 해군이 한일 양국 잠수함 전략들 중 가장 우수한 요소들을 결합시킬 수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잠수함 건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 해군 연구소가 2025년 6월에 게재한 칼럼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바다 위에서 미 해군을 상대로 싸웠던 경험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해군력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보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겠죠. 실제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는 달리 미 해군 연구소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육군 중심의 전투 교리를 지니고 있고 그 때문에 예산이나 가용 전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육군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없는 살림으로 잠수함 전력까지 건설해야 하는 어렵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결론적으로 미 해군 연구소로부터 미 해군도 배워야 한다는 칭찬까지 받았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 해군 연구소가 미국 조선소들의 잠수함 생산 능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판매하자고 주장한 부분이 꽤나 놀라웠습니다. 물론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직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전면적 금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제한적 허용으로 한 단계 물러서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는 천문학적인 비용 등 여러 문제들이 암초처럼 놓여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 해군 연구소의 핵추진 잠수함 한국 수출 주장을 선뜻 좋은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의 칼럼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